한밤중에 자고 일어나니 얼어버린 수돗물. 집안이 너무 추워 수도관의 동파를 막기 위해 수돗물을 틀어놓고 잤지만 그 수돗물마저 얼어버렸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놀랍게도 일본의 집안이며 평범한 주택의 실내 주방의 싱크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겨울이 있는 나라 중 세계에서 가장 집안이 춥다는 일본은 난방을 틀어놓은 집에서도 평균적으로 실내 온도가 평균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난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난방을 틀어놓고도 집안에서 얼어 죽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매년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난방까지 틀어놓은 집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냐?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죠.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난방의 현실과 일본인들이 한국의 난방을 보고 경악을 하며 일본에도 한국의 방식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놀라운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한겨울 밖은 추워도 집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온돌방이 맞이하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 아무리 몸이 춥고 시려도 집 안에만 들어오면 금세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는 한국의 온돌 난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현명함이 엿보이는 온돌 난방은 한글과 더불어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준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난방 방식도 한국의 온돌 방식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옆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온돌 방식은 너무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난방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난방이라면 일본의 난방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나쁜 최악의 난방 방식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이 목조주택입니다. 이케냐라고 불리는 단독주택과 아파토라고 불리는 일본의 연립주택들은 대부분 나무 골조로 만들어진 목조주택입니다. 50에서 60년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도 일본의 주거가 목조주택이 대부분인 이유는 쓸데없이 물가가 너무 비싼 일본에서 한국처럼 찰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을 하면 도저히 건축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는 이뻐 보이지만 외장을 한 칸만 뜯어도 약해 빠진 나무판이 줄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죠. 일본식 목조주택은 가격이 저렴하고 집이 이뻐 보인다는 장점 이외에는 대부분이 단점이 더 많습니다. 방음도 매우 취약하고 방열에는 더더욱 취약합니다. 얼마나 취약하게 설계를 했는지 집안에서 내는 평범한 말소리도 이웃집에 그대로 다 들릴 정도이고 방열에도 취약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사람이 사는 주거지로서는 아주 최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호쿠나 홋카이도와 같은 정말 추운 동네라서 보온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일부 지역의 주택을 제외하면 일본의 대다수 지역은 한겨울에 건물 아니 건물 밖보다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은 그럴싸하게 지었지만 건축업체들이 돈을 남겨먹기 위해 실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일본의 주택은 보온과 단열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21세기에도 알루미늄 세실을 고집하여 전문가들은 일본을 창문 후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워낙 겨울을 집안에서 춥게 지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원래부터 겨울은 추운 것이다. 추운 건 참아야 한다라는 가치관의 사고방식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춥다고 하면 의지가 약하다며 면박을 주는 일본의 문화는 겨울은 집안에서 따뜻하게 보내야 한다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며 그나마 있는 난방기는 전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제대로 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난방기구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냉난방 겸용의 에어컨 정도뿐인데 난방을 틀면 엄청나게 전기를 먹어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난방을 튼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려면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 이상의 전기세를 내고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일본에도 한국식 온돌 난방을 흉내낸 유카단포라는 시스템이 일부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비가 비싸고 한국과는 달리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비효율적인 물건이라 일부 부잣집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일본 감성이라며 좋아하는 코타츠는 테이블에 담요를 덮어 안쪽에 작은 전기 히터로 테이블 안쪽만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기구인데요. 집안이 춥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없으면 일본인들은 도저히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세계적으로 목욕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집안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물을 데워주는 기계를 설치하여 매일 욕조에 들어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깔끔한 것을 좋아해서 목욕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인들이 매일 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안이 추워서 뜨거운 물로 몸을 데우기 위해 목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내가 너무 추워서 이런 방식으로 몸을 데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추워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이 있는 나라 중 집안의 실내 온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집을 지을 때 공사비가 유난히 비싸기 때문에 단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단열재마저 빼버리는 것이죠. 단열이 없는 벽체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난방의 콜라보레이션은 한겨울에도 평균 10도 이하라는 집안 온도를 만들어내고 집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자칭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매년 수백에서 1000명 단위까지 봉사자가 집안에서 나오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단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단열 시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국의 온돌식 보일러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온도를 경험해 본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집안이 너무나도 따뜻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집안이 따뜻한 건 우리에겐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원래 겨울은 집안에서도 춥게 지낸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던 것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한국인들을 본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일본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됩니다. 최근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온돌의 효용성과 일본 난방의 문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난방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난방은 문제점이 있다. 집안에서 사람들이 동사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였다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거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지. 일본식 사고 방식을 고수하는 이상 불행은 계속 이어질 거야. 한국의 호텔에서 온돌이라는 것을 경험해봤다. 바닥까지 따뜻한 것은 정말 충격이었지. 한국인들이 겨울에 집안에서는 반팔이나 가벼운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온도를 경험해 보고서는 바로 생각이 바뀌었어. 문화적 충격을 넘어 말도 안 되는 충격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하단포와는 전혀 틀려. 너무 따뜻해서 실내에 있으면 여름이라고 착각할 정도지. 한국식 보일러 시스템은 단순히 바닥에 따뜻한 열기만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한국과 같이 집안의 단열재도 바꿔서 열 효율을 좋게 만들어야 해. 일본의 주택 건설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 비싸기만 해. 한국의 주택보다 나은 점은 겉모습이 이뻐 보이는 것밖에 없어. 일본은 겉모습만 선진국이지 내실을 들여다보면 문제점 투성이다. 일본의 겨울이 얼마나 비참한지 해외에 나가보면 절실히 깨달을 수 있지. 그냥 한국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자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들어가면 적어도 집에서 얼어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 일본의 집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춥다고 한다. 이게 세계 3위 경제대국의 현실이라니.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잠깐 코타츠가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금세 인기가 시들어버렸다고 한다. 이유가 한국의 집은 너무 따뜻해서 코타츠를 나눠봤더니 쓸모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도 한국에 가보기 전까진 몰랐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집은 겨울에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난방비도 돈의 반도 나오지 않을 정도라고 하지. 최근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삶이 훨씬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들은 일본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난방비가 훨씬 저렴하다. 가스 보일러라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는데 일본보다 저렴하면서 집안은 24시간 따뜻해.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인들의 삶이 한국인보다 행복할 수가 없다. 월급도 한국이 높고 난방비도 적게 들어. 그러면서 집안은 훨씬 따뜻해. 일본은 어딘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나라 같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요청해서 기술 지원을 받자. 이제는 일본이 선진국이라느니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자. 일본은 생각만큼 대단한 나라가 아니야. 등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겨울철 일본에서 발생하는 동사자 중 40%가 자택에서 동사한 것으로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노약자일 수록 취약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집안에서 동사자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던 일본인들은 처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되니 자신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한류가 퍼지며 한국을 경험해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삶이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